자, 오늘은 레이어 커트하는 거 좀 할 거예요. 지금 이 손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에 부분 프린츠가 존재하고 앞쪽에 사이드뱅 같이 내고 그 다음에 탑 쪽이 뒤쪽에 레이어드 그리고 그 다음에 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롱 워크를 하기 때문에 섹션을 한 5cm 정도 잡아요, 항상. 그래서 골든 포인트, 예, 90도로 가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근데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골든 포인트에 90도.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아웃레이어로 이렇게 손가락만 바꿔주시면. 예? 그러면 이제 층이 더 나는데, 그러면 손가락이 틀어지기 때문에 잘리기 어렵다. 그러면은, 봐봐요. 이 상태가 결국은 골든 포인트에 90도가 아닌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에 90도로 자르면 방금 전에 이렇게 들었던 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골든 포인트 90도에서 손가락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층이 필요하면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에서 그대로 들어서 각도만 리프팅 업을 해서 그냥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에서 90도고 그 다음에 점점 각도가 여기가 90도잖아요. 두상 각도.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면 두 사이 각도가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포인트부터 여기까지는 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층을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잘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만 자르지 말고 그 상태가 둥그런 형태를 띄우면서 자 포인트가 더 잘라주게요. 자, 둥그런 형태를 띄우면서 약간 둥근 형태의 아웃레이어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레이어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각도가 주어지잖아요, 결국. 맞죠? 그러면 백 포인트가 아닌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에서 형성이 돼서 결국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형성이 돼요. 라운드 형성. 그래서 이만큼 하기 때문에 각도를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로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던 것보다 밑에가 두께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두께가. 그래서 라운딩으로 쳐주는 거예요. 어쩔 땐 라운딩을 써야 돼요. 근데 라운딩을 쓸 때가 사실은 더 많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스를 온도 베이스로 해서 들어가고 머리 상태를 섹션은 2cm, 3cm 이렇게 안 잡아요. 살롱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총 7번의 섹션을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냐? 크로스 체크를 하면 전혀 노 프로블럼이에요. 머리를 사수 스타일로 못 잘라서 안 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잘랐던 그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사수 스타일 누구보다 잘 자를 자신 있고 많이 잘랐어요. 근데 현실성이 없어. 시간에 쫓긴단 말이에요. 30분이나 시간 안에 이 머리를 완성을 해야 돼. 미용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빠른 속도로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시급이, 최저 시급이 보통 3, 40불이에요.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만원에 최소한 2명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40불이니까. 그러면은 30분에 2만원이에요. 그럼 커트 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요?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받아요. 5만원에서 6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3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또 내가 베이직을 무시하고 잘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이직을 맞춰서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섹션 잡고 방금 이렇게 레이어 짰죠? 그죠? 네, 이쪽 한번 자르고 반은 선생님 자를게요. 자, 그대로 맞춰 잘라봐봐요. 이렇게 잘라도 돼요. 낮춰서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각도 들어가면서 자르고 첫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레이어가 됐는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머리 5cm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5cm, 6cm 가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각도를 그대로 드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크로스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자, 똑같이 잘랐죠? 자, 라운딩 준다고 그랬어요. 라운딩인데 약간 아웃 모양의 라운딩을 준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셔서 자른다는 얘기예요. 네. 됐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3번에 한 번씩 크로스 체크 해준대요. 이제 보면 이어 포인트까지 가버렸어. 예. 자, 그대로 똑같이 들어서 하면
이제 이 밑에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0도고, 두삼각도의 0도고, 전체 축의 각도는 그대로 지금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에서 125도 각도로 맞춰요. 라운드로 맞춰서 포인트 커트 잘라도 되고, 블런트 커트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90도 이하의 줄어드는 층, 그라데이션, 45도, 뭐 65도, 뭐 30도, 45도, 그라데이션 층은 블런트 커트로 자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면이 깨끗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레이어의 층은 90도 이상의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90도가 레이어 90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125도 각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90도보다 확장되는 층이에요. 확장되는 층은 레이어도 잘라 상관없지만은 길이가 보통 긴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 커트로 해서 질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세 번 섹션이 갔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마지막 세 번 섹션 할 때, 자, 여기서부터는 각도가 이제 이 귓바퀴를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르면은 밑에 것보다 자를 부위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시 크로스를 체크를 해야 돼요. 세 섹션에 했으니까 벌써 이거 얼마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크로스 체크 했을 때 보면 일자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살짝 내가 뒤로 잡아 당겼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길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덜 잡아 당겼으면, 예를 들어서 덜 잡아 당겼으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잡아서 모양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대로, 지금 맞죠 방금? 네, 맞아요. 자, 해서 내가 느낌은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 했죠? 그 다음 네 번 차, 마지막 옆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베이스 보고 그냥 잘라주면 돼요. 그냥 잘라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레이어가 났잖아요. 여기까지 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전체 축의 각도는 거의 한 130도 정도 들었고, 머리가 실질적으로 두삼각도에서 0도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각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층이 이미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 그대로 잘라준다고 생각. 앞에 살짝 길어지죠. 보통이 많이 길어져요. 한꺼번에 색을 잡을 때. 그러면 일자로 거의 호리존탈 상태로, 자, 이 상태로 거의 맞춰준다고 생각하시고 포인트 커트로 잘라준다. 이해가죠? 그래서 반대편까지 한번 자를게요. 자, 골든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아웃으로 잘랐는데 약간 라운드에 올렸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다 베이스를 지금 잘랐고 크로스 체크까지 했어요. 세 번에 한 번씩 크로스 체크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탑 쪽, 여기가 지금 가르마 가운데잖아요. 그러면 잡으면 여기가 실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모양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거의 85도 각도로 해서 코너만 깨주면 돼요. 대신에 이 머리가 만일 가르마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머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길어져 있어요. 이쪽이 길어져 있고 여기가 짧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가르마가 있게 되면 가르마 존재한 부분이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만 깨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베이스는 언더 베이스. 패널에 하는 중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5에서 6cm를 한꺼번에 잘라야 돼요.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사이드뱅 자르는 거 할 거예요. 핀셋 좀 주시겠어요? 네, 사이드뱅 자르는 거 같은 경우는, 자, 앞쪽 부분, 자,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 중앙 사이에 3분의 1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 라인, 프린치 해당되는 부분, 눈썹선 사이 정도를 하는데, 자,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부분이, 사이드뱅은 구렛널까지 내는 건데, 보면 사이드뱅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게 되면, 관자놀이 같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을 이 페이스 라인,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렛나루도 없어, 지금 보면. 구렛나루 있어요, 없어요? 구렛나루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나 있는데, 타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타야 돼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다 나와 있어야 돼. 머리가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삼자 라인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머리가 다 있게끔 보이게끔 파팅을 타줘야 돼.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눈썹선에 눈썹선 마지막 선하고 보면 와이드하죠. 그대로 라인을 이렇게 하는데 양을 왼쪽 오른쪽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카락이 있게끔 커버가 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양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자르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잡고 여기를 뚝 잘라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뭉개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려요. 아까 얘기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시간을 빨리 정확하게 자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라야지 살롱 워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잡으시고 보통 이렇게 맞춰서 이만큼 정도에 자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잡아서 슬라이드 커트로 자르시면 돼요. 슬라이드 커트. 그럼 뭉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장이 맞나 확인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첫 번째 단, 양쪽 눈동자 사이에 기장을 내가 원하는 기장을 설정해서 포인트 커트로 잘라줘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반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위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선으로 잘라진 거 있죠? 가이드라인. 사선으로 잘라지면 한 방에 끝나요. 커트가. 이해가죠?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반을 들어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해주고 나머지 반을 밑에 쪽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기장은 그대로 있겠죠? 여기 부분, 스타트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쪽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탔는데도 뭉쳐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고, 슬라이드로 가일 끝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에서 만드는 특허가예요. 한쪽은 날이 S자고, 한쪽은 콘케이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 커트, 블런트 커트 자르고, 슬라이드 컷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가능해요. 그래서 가위를 바꾸지 않고도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까지 잘라준 거야. 제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로 해서 상세 설명에다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자, 들어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의 질감이 같이 되면서 옆산 라인으로 떨어지는데 아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자 머리가 이렇게 파져 있었잖아요. 근데 떨어뜨리는 거 보면은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프린지는 별도의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 뒤에 디자인과는 별도예요. 이렇게 해서 얹히게 되면 자동으로 믹스해서 섞여. 또 머리를 묶었을 때는 따로 빠져나오는 게 정상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하려 하지 말고 여기를 빼는 나머지 부분만 별도로 디자인을 해갖고 두 개를 블럭을 맞춘다,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커넥션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미 질감 처리 이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게 이렇게 3자가 있는 심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베이스 라인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부분, 보통 햄라인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햄라인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베이스 라인, 이어 라인, 네이프 라인. 이 세 가지 통틀어서 햄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베이스 라인 해당되는 부분이 3자 앞에 프런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머리가 자라있는 스타트 되는 부분이 뒤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서 잘라주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게 베이비 머리 해갖고 이렇게 얇게 갖고 자르잖아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반대편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자르다 보면 방금 이쪽에서는 슬라이드로 쳤는데 이쪽에서는 살짝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90도 이하로 자르는 방법, 90도 이상으로 각도를 들어서 자르는 방법, 효과가 다릅니다. 각도를 90도 이하로 잡아서 슬라이드 커트, 똑같은 슬라이드 커트로 하긴 할 거예요. 슬라이드 커트로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샤프하게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 각도를 들어서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가벼우면서 머리는 떨어지면서 뭉개져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선 자체가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런 형상으로 떨어지고 여기 부분이 너무 또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45도 미만의 각도로 슬라이드를 쳤다 그러면은 보통 이쪽에서도 45도 미만의 각도에서 슬라이드를 쳐줘야지 그의 느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끝이 너무 뭉툭하다. 슬라이드 쳐서 방향성만 이렇게 방향성 잡아주는 거예요. 40도 미만은. 방향성만 생겼지 끝이 너무 뭉툭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90도 이상의 각도로 들어서 슬라이드를 쳐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쪽이 뭉개져요. 깨져서 소프트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도 미만은 방향성을 강조할 때 90도 이하는 그러니까 보통 45도를 자르겠죠. 45도 미만이나 45도 60도를 자르겠죠. 90도 미만의 각도들은 보통 방향성을 강조, 90도 이상의 각도들은 볼륨을 강조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똑같은 슬라이드를 쓰는데 각도를 이만큼 들 거냐, 이만큼 들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볼륨감은 자, 이 정도. 우리가 90도에서 이상, 90도에서 미만은 보통 방향성 이상은 볼륨감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틀리게 자르면은 이쪽은 샤프하고 어느 정도 가벼우면서 이 소프트니스가 이렇게 방향성이 제시되는데 이쪽은 끝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들어주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뭐 비드라이 커트 가위라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저처럼 자를 수가 없어요. 밀려, 가위가. 기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스타트 되자마자 잘라줘야 되는데 그 가위 같은 경우는 스타트 되자마자 보통 4, 5cm를 놓쳐요. 그래서 가위 안쪽 갖고 이렇게 해서 안쪽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위 같은 경우는 보통 기장 자르고 바로 한 방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바로 슬라이드. 왜? 다 잘리자마자 커트가 돼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예민하다는 거예요. 왜? 닿자마자 커트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이 드라이 된 머리에 뜯기지 않게끔 돼 있지만은 일반적인 비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안쪽은 아래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건 한 방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 거보다도 그런 형태의 드라이 커트를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한 4분의 1은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커트가 보통 15분에서 20분에 다 끝나고 10분 정도 드라이 하면 30분 안에 다 손님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이제 앞에 프린치 다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층을 낼 건데 앞쪽 디자이너가 별도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 각도 보통의 최소한 앞에가 만약에 사이드뱅으로 잘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밑에 기장은 최소한 5cm 이상이 확보돼야 돼요. 이게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 길이가 이쪽 기장을 많이 길게 잘라서 가졌을 때 여기가 너무 가까이 되면 커트가 연결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5cm 이상이 확보가 되면 아, 별도의 디자인으로 잘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cm 이상을 확보해 줘야 돼요.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뱅이 있는 스타일이 아닌 사이드뱅으로 잘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뒷머리 있겠죠. 뒷머리. 아까 앞머리가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최소한 갭의 차이가 5cm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기본을 안 지키면 머리는, 커트는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가이드라인 잘라주겠죠? 자, 잘랐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잘라주는 거야. 시간을 줄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저 잘랐던 가이드는 보이죠? 그래서 패널을 쭉 밀어서 일직선, 수직에 가깝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수직에 가깝게 자른다고 해서 자를 때는 90도에, 자, 굳이 뒷패널 포인트 커트죠? 90도, 뒷패널 포인트 커트가 아닌 살짝 15도 정도, 80도 정도로 라고 해서 이 끝에를 소프트하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떨어뜨리게 되면, 자,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레이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주시고, 자,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깨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여기 앞에 여기를 조금만 더 짧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라고 그러면은 또 새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지 말고, 자, 그 각도를 아까는 어땠어요? 90도로 갔죠? 그게 아니고 125도 각도를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튀어나오죠? 자, 여기만 잘라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25도가 튀어나온 머리. 그러면 보시게 되면 실적으로 라인이 올라가 있어요. 스타트 되는 라인. 그리고 라인은 그대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양쪽 다 그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앞쪽에 레이어들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레이어들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게 되면, 보시게 되면, 레이어들 자를 때 이쪽 같은 경우는 두상각도가 이렇게 하면 0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15도 정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하로는 층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미 층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 코너가 발생을 해요. 여기. 백쪽 부분과 이쪽 부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길어지잖아요. 갑자기 길어지잖아요. 여기를 코너를 어프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 이쪽도 똑같이 형성이 돼 있고, 앞쪽 부분 포워드로 이렇게 잘랐는데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센터 포워드로 해서 튀어나온 머리 길이를 보면 이 모양을 보면 알아요. 지금 드라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만져보시게 되면 길이를 보시게 되면 길이가 안 맞는 경우 한쪽이 긴 경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거의 80도에 가깝게 자르고 그 다음에 잘 안 맞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각도를 꼭 앞으로 포워드로 들 필요는 없어요. 뒤쪽으로 살짝 잡아 당겨서도 맞춰서 잘라서 각도를 살짝 주겠다는 거지. 라운딩을 시키겠다는. 그렇게 해서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너 부분이 발생을 해요. 양쪽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뒤쪽에 라인 잘랐던 부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위로 오리듯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잡고, 자, 디패럴 포인트 커트에 가까운 80도 정도의 커트로 해서 잘라도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고, 자, 오리듯이 잘라도 상관없어요. 불필요한 라인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이스 커트는 다 끝났어요. 질감 처리를 할 건데, 롱레이에서 질감 처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의 대부분의 롱레이어 같은 경우는 기장의 3분의 1, 끝부분의 3분의 1 다 질감 처리가 이미 돼 있어요. 네, 보통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감 처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자르는 건 잘못된 커트 방식이에요. 왜? 끝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머리 기장의 3분의 1 되는 지점만 잘라주게 되면 이미 숱이 된 부분과 새로 자란 모발을 적절히 잘라줘요. 섞여서 잘라줘요. 근데 끝에만 자르게 되면 끝은 더 가늘어지고 두피 쪽은 숱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두피는 무거워요. 그래서 모든 레이어의 커트는 거의 대부분의 뿌리 부분에서만 잘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치더라도 차라리 뭐 한 20% 나가는 킬링 가위 같고, 자, 뿌리 부분 하나, 둘 정도, 셋 정도 하고 중간 이상을 넘어가서 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로든 롱레이는 거의 동일하고 질감 처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미 가늘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자를 때 이미 가늘어진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잘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테이퍼링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 부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잘라요? 보통 중간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라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 끝이 급격하게 얇아져요. 파마나 이런 거 할 때 끝에 말머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두피의 3분의 1 되는 지점이나 거기에서 중간까지 해서 커트가 행해져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질감 처리를 할 건데 오늘은 드라이 커트를 가위로 할 거예요. 드라이 커트 가위로 그대로 들어가서 자, 패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요.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살짝 좀 옮겨주세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쪽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패널 잡고 자, 3분의 1 되는 지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가위 끝을 살짝 버려서 안쪽에 되는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패널을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를 조금 버리면 버릴수록 조금 잘려요. 많이 버리시면 많이 잘리고.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 섹션을 잡아서 잘라주는 거야. 자, 그대로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3분의 1 되는 지점만 자,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야. 됐죠? 자를 때 이 뚜껑이 덮어지는 한 2cm의 두께 정도는 안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들어가고. 자, 질감 처리할 때는 오버랩이 없어요. 우리 커트할 때, 베이스 커트할 때 반 버리고 반 가져오잖아요. 그죠? 반 버리고 반 가져오는데 그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패널 들어가고 자, 그대로 3분의 1 되는 지점만 들어가서
자르시는 거예요. 자, 서서히 보여드릴게요. 자, 가위가 버려서 끝부분만 가위가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되는 지점은. 근데 일반 드라이 커트 가위 같은 경우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가위가 끝이 안 들어요. 밀려가. 그러니까 자꾸 안쪽으로만 해서 이렇게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긁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커트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커트는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이 한 번 해결될 거를 두 번, 세 번 가위가 와서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자, 들어가고, 여기 부분 오버립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들어가서 잘라주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탑 쪽에 후두부가 평평한 상태로 된다 그러면은 바디 포지션이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각도가 125도 각도로 들어가서 부분에서 앞쪽으로 기본 가위가 아닌 앞쪽으로 미끄러가면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네. 자, 보면 자 이런 형식으로 잘라줘요. 이런 형식으로. 자, 가위가 응용 가위들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세 개의 동작만으로 해서 가위를 했는데 제 동영상 찾아보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들은 상태에서 해주기 때문에 뭐해서 아까 앞머리 설명할 때처럼 똑같이 각도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륨감 하고 싶을 때는 뭐 이펙트 커트라든지 이런 커트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지만은 기본적인 질감 처리조차도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각도를 들어서 볼륨을 강조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훨씬 더 쉽게 볼륨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뒤쪽 부분까지 하고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슬라이드 커트를 할 때는 방향성이 강조.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들었을 때는 볼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탑쪽 같은 경우는 방향성과 볼륨을 같이 잡을 수 없냐? 잡을 수 있어요. 각도를 낮춰서 아까처럼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들어서 자르는데 낮춰서 자를 때 다 자르지 말고 50에서 70% 사이만 자르고 나머지 30%에서 40%는 각도를 들어서 자른다는 개념으로 해서 잘라가 주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러게 되면 방향의 각도 90도기 낮은 각도 90도 미만의 각도에서 방향성 90도 이상에 가서 볼륨감을 두 개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서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게 되면 층이 이만큼 형성이 되고 밑에 부분도 적당한 무게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하고 아까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했는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섹션이 1cm 이상 넘게 타시면 안 돼요. 1cm 정도만 가장 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커트는 5cm, 6cm 잘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반대로 많이 자르시면 안 되고 1cm씩 해서 정확하게 해서 모발의 다발 어디가 두꺼운 거 얇은가를 시각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섹션이 1cm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동양인 커트에서는 베이스 커트는 물론 중요한데 질감 처리에 시간을 두고 질감 처리에 볼륨감이나 방향성에 포커스를 두고 커트를 해야지 더욱더 높은 결과를 하는데 반대로 뭐 싹슨 커트나 이런 것들 토닝가의 유러피안 머리 앵글로 헤어 머리 같은 경우는 질감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굳이 질감 처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텍스처가 그대로 살아나요. 근데 동양인들 반대의 형성이기 때문에 베이스 커트보다는 질감 처리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어드가 완성이 됐고요. 커트하는 시간도 이제 계속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제품들은 저희가 상세 설명에 여기 링크 해둘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셔서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체크 안 한 부분이 있어갖고 잠시 얘기해 드린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에 숱이 되게 많은데 되게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유가 두피의 3분의 1 되는 부분, 기장이 3분의 1 되는 부분을 국내에서 자르시게 되면 실제로 끝머리는 많이 줄어들지가 않고 두피 쪽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묶었을 때 훨씬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끝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파마할 때 실제로 파마를 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잘 결과가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고. 네, 감사합니다.